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운동하셨나요? 네, 칭찬 많이 하셨고요. 네, 독서도 열심히 해주세요. 전 새해 목표가 독서였어가지고요. 정말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책을 정말 원 없이 읽었다. 그리고 자랑할 만큼 읽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 보냐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당장 일어나기 싫을 때 있죠. 혹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전자책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데 화면의 밝기를 최소로 낮추어서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화면을 거의 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꼭 이제 어릴 때 무슨 야한 소설 몰래 방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서 해방되는 느낌도 있고, 음, 똘똘한 친구들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참 야무지고 멋집니다. 교사 입장에서 봐도 진짜 뭐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싶을 만큼 똘똘한 친구들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하고 예쁘고 부럽기도 하고, 네, 저 집 엄마가 부러운 거죠. 그렇기도 한데요. 똘똘이들이 사실은 교사를 담임을 가장 화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네, 돌게 만들어요. 어쩌다 돌게 만드느냐? 네,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똘똘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이제 물론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공부 잘하는 법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영상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는요, 똘똘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똘똘한 친구들의 엄마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아이를 최상위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교실에서 실제로 똘똘이들이 그렇게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똘똘하고 칭찬 많이 받던 친구들이 정작 교실에서는 환영받지 못할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걸까? 그래서 똘똘한 아이들 키우신 어머님들께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들조차도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선생님들이에요. 네. 초등 선생님들이요. 다 100% 교대 졸업하셨어요. 99%라고 할게요.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대 성적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입학 성적이. 그 말은, 네, 점점 더 중고등학교 시절에 최상위권을 했던 사람이 교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임용이 되고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교사가 되고 나면 가장 부족한 점이 공부 못하는 친구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교대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고 교실에서 못하는 친구들이 잘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친구를 키우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해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 저 같은 그런 이렇게 좀 가까운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요,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이 우리 똘똘한 친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둠에서 4명의 친구들이 활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똘똘이들은 모둠을 이끌고 있죠.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잘해요. 결과물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결과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의 친구들 있죠. 뭔가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실력이 서툴거나, 좀 느리거나 하는 친구들을 그냥 막 깔아 뭉개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요. 정말 너무 밉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좀 저는 많이 혼냈어요. 그런 얄미운 똘똘이들을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잘하는 건 좋은데요. 잘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 정말 배려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점수를 깎아먹는 거예요. 잘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했다면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친구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친구들이 잘난 척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한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못한다는 이유로 더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너는 하지마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욕심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별로 예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늘 빨리 하고 잘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가 익숙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내 친구를 배려하지 않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친구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똘똘한 친구들일수록 일상에서 공감 능력을 많이 일부러 더 키워주셔야 돼요. 못하는 친구들의 아픔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의 한계도 짚어주시고요. 잘한다 잘한다만 해가지고는요 이게 이 친구들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빨리 하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떨까라는 것들을 항상 질문을 던져주세요.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런 똘똘이들이 교실에서 한 5%,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5명 정도.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교실 분위기가 확확 달라져요.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장땡인 거예요.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죠?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한글을 일찍 떼고 연산 속도가 빠르고 시험을 잘 보고 학원에서 자격증 따고 뭐 무슨 급수 시험 통과하고 하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요. 이 친구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저는 가장 조심스러워요. 잘하면 다 됐다. 그래서 얼마나 버릇없게 구냐면요. 이렇게 수업을 한참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저 아는데요.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요. 나 이거 학원에서 다 풀었는데. 나 학원에서 벌써 5학년 거 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이걸 알고 있고 이미 공부했다는 사실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만큼 수준이 되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이가 잘하고 있고 선행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업적이 많다. 업적, 자격증과 급수가 많다 하면요. 정말 작정하고 아이한테 네,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마치 비밀인 것처럼. 네. 그냥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세요. 남이 잘하는데 이 아이가 잘하는데요.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형제도 샘을 내고 질투를 하는데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담임선생님? 네. 이 아이가 툭툭 끼어들어서 그렇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수업을 끊어먹는데 이 아이가 자격증을 따고 이 아이가 뭐 100점을 맞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아온들 네, 수업 끊어먹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친구가 예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굳이 그걸 어필하지 않아도 정말로 겸손하고 똑똑한 친구들은요. 교실 안에서 빛이 나요. 그냥 빛이 나요. 선생님들요, 아이들 파악하는데 전문가예요. 그게 직업이고요. 그게 정말 기술이에요. 아이들 일주일이면 싹 파악해요. 하루 만에 파악돼요, 사실은. 파악을 한다는 게요, 저 아이가, 네, 똑똑한 친구인데, 똑똑한데 겸손한 친구냐, 똑똑한데 버릇이 없고 건방진 친구냐, 이것 역시 선생님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똑똑한 아이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못 알아보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바로 알아보시고 마음속으로 엄청 칭찬하고 예뻐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를 굳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필하지 않도록 조심을 좀 시키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네,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가 초등에서는 좀 권력이에요. 중고등은
중고등도 사실 어느 정도는 권력이죠.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반장을 하는 거 보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는 친구 주위에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의 한마디가 영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큽니다. 그리고 임원이 쉽게 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노는 경우에 그룹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 이끄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공부 잘하면 더 예뻐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주목받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권력이 생깁니다. 내가 공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이 다 같이 공기를 해주고, 공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야 우리 바꾸자, 놀이 바꾸자, 나 공기 그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공부 잘하고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갑자기 놀이를 바꾸는 일은 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권력을 갖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교실에서 친구들 모습이 점점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내 걸 다 가졌으니까. 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저 친구가 서운해하거나 저 친구가 화가 나거나 저 친구가 지금 속상하거나 하는 게 나한텐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서운해도 나한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삐져도 나한테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쟤 왜 저래?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친구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이렇게 그 그룹에 옛날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같은, 물론 엄석대가 공부를 잘해서 권력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권력자들은 계속 그렇게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실제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권력만 가졌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똘똘이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똘똘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똘똘한데 나쁜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교실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헬조선이란 말 너무 쉽게 하죠.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했잖아요. 그쵸?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은 다 줄줄이 잘 되나요? 자식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나요? 자식들이 타고난 영재인가요? 아니죠. 그쵸? 왜 그 자식들은 그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죠? 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죠? 권력을 남용한 거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똘똘하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똘똘한데 좋은 사람 있죠. 정말 속이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을 사람이 권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 똘똘한 아이들이요, 권력을 똘똘하고 정말 괜찮은, 정말 인성도 괜찮고 행동도 바르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더 똘똘해져서 그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교실 안에서 정말 똘똘하고 진짜 뭐 가지 없는 그런 아이들이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교실이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속상한 친구들이 매일같이 생겨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반대로 정말 똘똘하고 권력도 가졌는데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그 반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뭐 똘똘하다고 해서 권력을 누가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고 똑똑한 친구들 주변으로 모이고 그 친구한테 호의를 베푸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도 뭔가 좀 더 나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딱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한테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걸 제대로 쓰는 정말 멋진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에요. 너무 간절했죠. 근데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똘똘하다면 정말 바른 사람이 돼서 제대로 영향력을 펼쳤으면 좋겠고, 너가 정말 별로다, 인성이 별로면 차라리 안 똘똘했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정말 간절한 심정은 그랬습니다. 똘똘이들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욕심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겠지만 무엇보다 공감 능력 키우고 겸손한 아이,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는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똘똘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좀 책임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